지금 한 가지 언어를 배워보기 시작한 분이라면 또는 배워봤던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. Welcome to English 101 Speaking. 자, English, 영어, Speaking, 말하다. 101은 개론 개념입니다. 경영학 원론, 마케팅 개론, 언어학 개론,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듣는 수업을 101이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외국 학교에서 학교 그 과목 번호를 이렇게 매기거든요.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어요. 학교 수업마다. 왜냐면 정리 같은 걸 할 때 제목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넘버링을 해야 되잖아요. 숫자를 이렇게 맞춰놔야 되잖아요. 그래야 이제 뭐 정렬을 할 때 편하니까 그 매겨놓는 학수 번호라고 하나요? 기초적인 과목들을 그 전공의 가장 기초 과목을 101로 보통 붙여놓습니다. 그래서 101을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고요. 숫자를 딱 봤는데 101이 있다. 그러면 기초 단계인가? 또는 시작하는 단계인가? 그렇게 알면 좋습니다. 자, 2학년, 3학년 넘어가면서 201, 뭐 202, 301, 401, 404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. 대학원 가면 이제 그게 또 바뀌죠. 번호가 5까지 넘어가는 것도 제가 봤는데, 자, 101은 그러니까 뭐다? 그 단계의, 그 과목의, 그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거. 지금 English 101은 한마디로 왕초보 영어다. 제가 이제 알파벳은 특집으로 이제 하겠지만 이건 스피킹이잖아요. 제가 뭐 기타나 피아노 이런 걸 보면, 지인들 하는 걸 보면, 기타도 이제 뭐 도레미파솔, 피아노도 도레미파솔 알면 좋아요. 알면 좋은데 코드 같은 걸 알아야 이제 곡을 연주할 수가 있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영어도 알파벳을 알면 좋지만 이걸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대화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문장도 같이 알아가면 좋습니다. 헬로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이제 쓰임새가 있거든요.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방법들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이 과정을 만들었고, 이 왕초보 편 101을 들으시면 조금 그때가 이 정도 회화 표현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중국어, 독일어, 일본어, 프랑스어, 일본어, 스페인어 겹치나요?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. 시도를 했는데 직접 제가 그래도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건 불어입니다. 제가 이 언어들을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, 제가 실제로 이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건가, 아니면 충동적으로 돈을 쓰고 싶어서 뭐 책을 산다든가, 뭐 환급반을 한다든가, 인강을 결제한다든가, 아니면 학원을 결제한다든가 이러려고,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소비하고 싶어서 언어를 이렇게 등록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과정을 듣는 분들은 뭐 취미일 수도 있고, 뭐 비즈니스 또는 뭐 유학, 아니면 기초 생활, 이민일 수도 있고요, 시험 준비일 수도 있고요.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게 어떠하든 간에 자기가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. 내가 뭔가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다는 거니까요. 제가 이 언어들을 배워보려고 시도를 했으나,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다양한 언어들의 그 장점이 있거든요. 일본어는 뭐 쉽다, 한국어랑 어순이 비슷하다, 중국어 문법이 굉장히 간단하다, 다른 이제 서양 언어보다, 독일어 철학적으로 뭐 배우는 게 많고 뭐 어렵게 문법은 어렵지만 한번 배워두면 좋다, 스페인어 영어랑 발음이 비슷하고 영어를 알면 확실히 용이하다, 불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실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다. 스페인어도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말들 있죠. 중국어를 하면 중국이 열린다, 일본어를 하면 일본 여행 갈 때도 좋고 가까우니까 좋다, 사업기회도 걔도 있다, 가까우니까. 스페인어를 한다, 미국은 스페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쓸 수 있고, 또 중남미가 열린다, 그래도 프랑스어지, 외교 언어이고, 아프리카가 열린다, 아프리카 문이 열린다, 사업기회가 있으면 열린다.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봤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절대 아닙니다. 일정 수준도 아니야. 한 두세 달 넘어가면 중국어, 일본어, 뭐 스페인어 뭐 발음이 어떻고 문법이 쉽고 그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. 지금 한 가지 언어를 배워보기 시작한 분이라면 또는 배워봤던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. 본인의 어떤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겠다, 재밌어하는 그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, 또 시도도 해보고 결론에 다다른 거는 내가 궁금해하는 또는 재밌어하는 그 취미, 그리고 그 분야와 그 언어가 가까워야 된다. 그게 아니면 사실은 힘듭니다. 영어 똑같습니다.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싶어도 사실 영어를 안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 수 있거든요. 해외 나가서도 코리아타운 있는데 한국은 오죽하겠어요. 우리나라 100명 중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3명.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안 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.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는데요, 영어 못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, 영어를 굳이 제가 하면 좋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? 기회가 많이 열리니까.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.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. 여러 가지 어떤 프랑스어 이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, 프랑스어 기초를 그래도 배우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돼요. 다른 사람 만날 때 조금 더 열린 시선으로.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출산, 인공지능, 고령화, 또 이민 등등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래도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중에서도 영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는 취미 성향의 어떤 그런 언어이고 실용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, 영어는 해놓으면 그래도
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.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영어를 왜 배우세요?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튜버, 취업과 커리어를 쌓는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는 그 유튜버 분께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. 영어를 배우신다고 해가지고 왜 배우세요 하니까 아침마다 영어를 배우는데 배우는 이유가 자기가 뭐 컨퍼런스나 또는 뭐 발표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영어인 거죠. 다른 뭐 100만 뭐 유튜버 분도 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시고 하는 걸 제가 보면요, 컨퍼런스나 또 해외 학회나 내가 책을 읽거나 정보를 찾아볼 때 영어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. 그런 방면에서 영어가 있다는 겁니다. 영어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. 하지만 내가 실제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어떤 굉장히 힘들다는 거. 다만 영어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죠. 굉장히 뭐 영어도 많고 이것도 많고, 제가 영어를 이제 어린 친구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중에서 깨달은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성인분들도 괜찮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야겠다. 그리고 가장 재밌는 컨텐츠가 뭘까요?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. 내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. 또는 공통적인 뭐 스포츠 이것도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럼 새로운 또 장들이 열릴 테니까 그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코스를 짰고요. 제일 첫 번째 이제 뭐 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의사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차근차근 할 겁니다. 방식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서 계속 말할 수 있게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줌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실제로 모여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과정에서 같이 동참하시면 영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코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화이팅입니다.